스토킹 범죄,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쫓아다니면서 2차 스토킹, 또 이제 합의 안 해주면 보복 범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짝사랑은 로맨스가 아닌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요것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스토커, 스토킹,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받을까라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토커,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김한나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스토킹 하면은 뭐 저는 뭐 좀 예전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를 좀 따라다니던 뭐 이런 좀 많았어요, 되게. 그래서 일상이어가지고 이게 저도 이 피해자시군요. 사람들 갖고 좀 처벌을 해야 되나 하는데 또 좋다는데 어떡해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내비뒀는데 뭐 스토킹 행위 이거 뭔가요, 이거는? 그 좋다는 사람이 따라다녔을 때 네. 불안하거나 공포심이 느껴지셨어요? 좀 즐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토킹 피해자 아니십니다. 피해자가 아니군요, 저는. 네, 스토킹 행위라는 거는 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나 또 그는 가족들에게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하는 걸 말을 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따라다니는 거,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말 안 하고, 그리고 자꾸 뭐 문자 보내거나. 네. 전화 계속 해가지고 이제 만나달라. 스토킹이 아닙니까? 그런 행위들을 이제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요. 네. 그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동의 없이 따라다니고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좀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반대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로 구애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 뭐 따라다니는 거죠. 뭐 영화 뭐 악마를 보았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영화를 진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최민식 씨도 엄청난 명대사를 날리거든요.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날리거든요. 뭐 구애와 스토킹의 차이는 한번 구분을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인기 많으셔서 네. 여자분들이 쫓아다닐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셨냐. 예. 그게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싫다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차를 마시자, 한번 만나달라, 너 없인 못 산다 하면서 자꾸 와서 기다리고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애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스토킹을 한다면은 뭐 전화 같은 수단으로 좀 괴롭히거나 할 거 아니에요?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그럼 이제 뭐 전화를 통한 스토킹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처벌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화로 하는 것도 상대방을 귀찮게 괴롭게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네. 그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요. 그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음성이나 네. 뭐 음향이나 영상이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를 이제 스토킹 행위 중에 하나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썸 타는 관계에서 전화할 수 있고 좋아하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전화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계속 전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너네 회사에 찾아가겠어. 한 번만 만나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불안할 정도로 이제 괴롭히는 것들. 요새는 만나주지 않으면 전화나 영상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런 거 되게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나 뭐 이성친구가 밤늦게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부재중 전화가 막 20개 막 쌓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연인 관계라면은 뭐 나중에 뿌듯할 수 있죠. 뭐 이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사람이 그렇죠. 와 전화가 부재중 전화 막 20통, 100통 막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너무 그거 무섭죠.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섭죠. 근데 그 부재중 전화만 와 있는 게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부재중 전화가 147통이 와 있어요. 왜 147이에요? 그냥 찍어봤어요. 147통이 찍혀 있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건 한번 제가 법원에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연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처리해달라고.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예,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이것도 판례가 있군요. 네, 부재중 전화만으로는 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왜죠? 이게 처음 나온 판례는 아니고 이런 판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몇
몇 번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판례들, 지방법원 판례들이 핵심적으로 들고 있는 근거가 2005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거든요. 아, 또 좀 오래됐네요. 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2005년에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불안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음향, 문자 이런 것들을 한 경우에 이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음향 여기에 전화 벨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아나운서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향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기 겉에서 나는 벨소리 이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2005년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최근의 판례들이 이게 그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어쨌든 음향은 거기서 말하는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한 건데 검찰에서는 여기에 반발해서 항소를 한 상태예요, 지금. 할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스토킹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자체가 이게 반복적인 전화 연락이다. 그쵸. 근데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의 어떤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항소를 한 상태죠.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결론은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기존 판례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입장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다만 현재 규정으로는 좀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이제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이게 맞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좀 해서 이런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쭤보자면 스토킹 처벌법 입법이 이제 1년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그럼 방금 말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법 안에 커버가 되는지 시행이 잘 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가 됐는데 1년 전에 그 이전에는 이게 경범죄였어요. 스토킹 행위가. 그래요? 네. 스토킹 행위가 근데 이제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이거 공감 능력이 없네요. 그렇죠. 그전엔 입법이 없어서 그냥 경범죄 처벌법상 가볍게 처벌만 되고 말았던 것인데 이제 입법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규제가 좀 강력해졌죠.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고 만약에 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들고 이렇게 쫓아다녔다 하면은 훨씬 더 가중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처벌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바람직하죠. 경범죄였다라는 거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네. 일단은.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고 이게 좀 좋게 변한 건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바람직하게 개정 입법안이 나와서 조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리와인드 한번 해야겠어요. 네.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2차 스토킹 또 이제 합의 안 해주면 보복범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를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자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반의사 불벌죄 폐지안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스토킹한 사람들은 이 정보통신망 아까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와이파이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TE 이런 걸 끊어서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일단은 김한나 변호사님 의견에 따르자면 잘 바뀐 거다.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저한테는 좀 친숙한 주제 스토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좀 됐고요. 또 개정안도 나왔다고 하니까 피해자들도 조금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스토킹 이런 거 없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 그럼 법률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것들 스토킹에서 궁금한 거 생길 수도 있어요. 댓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댓글 창에 여러분 궁금한 거 올려주시고 자, 매일경제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률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